안녕하세요. 정보화 용역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수탁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정보 보안 교육, 개인정보 수탁자 교육 두 가지 교육을 같이 진행하며 정보 보안 교육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 교육 목차입니다. 정보 보안 일반사항 참여 인원 자료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서버 및 유지 관리 보안 순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보안 일반 사항입니다. 모든 정보화 용역 사업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재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안 관련 준수 사안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한 요청서 및 과업지 시서에 포함된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지보수 및 개발 사업 종료 시 각종 제공받았던 누출 금지 정보가 노트북, 휴대용 저장 매체는 복구 불가하도록 삭제 또는 자료를 본래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혹여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당 기관의 정보 시스템의 내 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운용 현황. 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 업무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위 11개의 정보를 누출 금지 대상 정보로 지정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자료 누출 시에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니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여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망 구성도, IP 현황 등 누출 금지 대상 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후 열람 및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외부 반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용역사업 업체에서는 수행 관련 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용역사업 업체에서는 수행 관련 사업체 또는 인력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입니다. 또한 사업기간 중 참여 인원의 교체는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참여 인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용역 참여 인원의 노트북, 휴대용 저장 매체 등 관련 장비의 반출 반입 시에는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최신 백신으로 점검을 완료한 후 반출입하여야 하며 무단 반출입은 불가합니다. 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이나 자료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기관 메일을 통해 전송하여야 하고 첨부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개발 단말기에는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패치를 유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크랙된 프로그램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 획득 시 반드시 백신 검사 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파일 공유, 토렌트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안 되며 네트워크 내 공유 폴더는 삭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시의 사업자는 참여 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은 보안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웹서비스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확인된 취약점에 대해 보안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소스는 별도의 환경에 저장 및 인가된 담당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스 변경 시 변경 이력에 대해 형상 관리를 해야 하며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는 다음의 로그인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시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 표시, 일정 횟수 로그인 실패 시 차단 및 자동 로그아웃 기능 설정, 분기 1회 이상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및 사용자 비밀번호 규칙 준수입니다. 또한 계정별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서버 및 유지 관리 시 보안 사항입니다. 서버에 대한 보안 사항입니다. 서버의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는 제거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에는 특정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서버의 중요 설정 정보 및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사항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개별 사용자가 직접 접속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고 중요 정보에 대한 전송 및 저장 시 정보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 및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 저장 시 256비트 이상 단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합니다. 신규 서버 등 전산 장비 도입 시에 생성되는 기본 계정은 반드시 삭제 혹은 변경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생성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설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의 접속 기록은 필수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다루게 되는 경우 2년 이상 필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 시간은 NTP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동기화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포트 제거, FTP 제한, SNMP 서비스 제한, 불필요한 계정 삭제, 계정 권한 관리, 계정 인증 실패 등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유지 관리 등으로 서버 접속 시에는 반드시 접근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야 합니다. 방문 작업 시에도 초기 구축을 제외하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서는 안 되고 접근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접근 기록 유지 관리를 위해 공통 계정 사용을 금지하고 1인 1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접근 제어 시스템 사용자 등록은 사업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외부 원격지에서 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단말에서 VPN을 통해 접속 후 접근 제어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원격 접속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며 최대 접속 기한은 3일입니다. 원격 접속을 하는 경우 VPN 접속을 위해 원격 접속 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격 접속 신청서 작성 시 좌측 결제란에는 작업자 및 작업자 상급자의 결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유지관리 보안 대책에 동의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수탁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업무와 관련해서는 크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부터 위수탁 업무 수행 중에 유의하셔야 할 부분, 위수탁 업무 수행 종료 시 확인해야 할 부분, 홈페이지 위수탁 사업 시 유의해야 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시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네 번째로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로 수탁자가 준수하여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의 메뉴 중 정책 자료에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 필수 포함 내용이 이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을 하실 때에는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고시 번호가 계약 시점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 내 제5조 재위탁 제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이 있을 경우 공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수탁 업무 수행 중에 유의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수탁자의 의무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제5항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목적의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그 밖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나 수탁자의 경우 수탁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두 번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세 번째,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네 번째,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다섯 번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위수탁 업무 수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문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종료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라도 위수탁 문서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파기할 때에는 완전 파괴, 전용 소자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기록물이나 인쇄물 등 그 밖의 기록 매체의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하거나 천공하는 등 삭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위탁사업 중 홈페이지 위수탁 사업 시 유의하여야 할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SL 등 보안 통신을 이용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정보 수정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처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회원가입 또는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내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홈페이지 메인 하단의 메뉴명 자체를 다른 색으로 구분하거나 굵게 처리하여 사용자의 눈에 띄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약관이 아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별도로 구분, 처리하였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이력 관리를 수행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경우 다운로드 시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외 법규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얼굴 사진이나 다른 정보들이 조합되어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경우 반드시 자체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개인정보 수탁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탁자 교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